지들이 싼 똥을 지들이 안 치워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주옥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가다TV 서민이야기의 노프로입니다. 지난 남군과 여군의 차이점 1부에 이은 2부예요. 1부에서는 남군과 여군의 입대 전부터 입대까지의 다른 점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실 거라 믿겠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지난 시간은 100% 근거와 팩트에 기반을 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짓이 1도 없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군과 부대 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을 이야기예요. 우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하고 계시는 여군들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자, 같지만 다른 직업 남군과 여군 2부 시작하겠습니다. 1편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군인이라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혹한기 훈련을 해요. 남군들은 혹한기에 산속에서 A형 텐트를 치고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하지만 여군들은 따로 자요. 이게 왜 차이점이냐고요? 성별이 다른데 같이 잠을 잘 수는 없어요. 뭐 A형 텐트에서 동일한 조건의 여군끼리 잠을 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군들은 24인용 텐트에서 여군끼리 잠을 잡니다. 24인용 텐트라고 24명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여군이 그 큰 텐트에서 잡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충분히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우선 그 텐트는 낮에 병사들이 여군들만을 위해 몇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요. 여기서부터 병력 손실이 납니다. 심지어 그 텐트 안에는 우리 여군들 추울까봐 등유난로를 밤새 틀고 무려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혹한기 훈련인지 혹한기 병영 체험 캠프인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군끼리 훈련 중에 잠을 자는데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며 칸막이를 치고 자요. 2인용 텐트인 A형 텐트에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3명이서 새우잠을 자는 남군들의 프라이버시는 안드로메다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4인용 여군 전용 텐트는 혹한기 훈련뿐만이 아닙니다. 유격훈련, 부대이동 훈련 등 숙박을 해야 하는 훈련에는 항상 여군 전용 텐트가 쳐집니다. 그것도 호화스러운 침대와 함께 말이죠. 다음 차이점입니다. 훈련 시의 차이점은 대부분 의식주 문제예요. 숙박을 해야 하는 야외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산속에서 용변이 급하면 산속에서 볼일을 봅니다. 전문용어로 산똥이라고 해요. 산토끼 아닙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곳곳이 지뢰밭이므로 용변 볼 곳을 찾다가 밟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여군들은 달라요. 뭐 성별의 차이점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렇다고 여군들까지 산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인정합니다. 전문 훈련장에 간이 화장실이라도 있는 곳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열악한 훈련장은 여군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듭니다. 이번에도 병사들이 만들어요. 제가 남군과 여군의 차이점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했죠.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병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군 화장실을 훈련 종료 시에도 또 병사들이 정리합니다. 지들이 싼 똥을 지들이 안 치워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주옥 같습니다. 저는 비위가 약한 편이라 제가 병사였으면 아마 평생 트라우마에 걸렸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거의 사단장님 모시고 훈련하는 수준이에요. 훈련 시의 차이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군들은 위장을 지우기 위해 물티슈로 얼굴을 벅벅 밀고 있을 때 여군들은 단체로 레토나를 타고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 끝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샤워를 하고 오기도 했어요. 취침 시간에 산에 앉아서 병사들과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씻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여군들만의 장소인 난로가 틀어져 있는 24인용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면 아 나도 저기서 자고 싶다. 뭐 행군할 때 당연하게 단독군장을 차거나 차량 통제만 하는 여군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줬다. 장기복무 선발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남군은 남군끼리 심사를 하고 여군은 여군끼리 심사를 합니다. 이게 왜 혜택이냐? 여군은 현재 약 6.6% 정도의 비율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까지 8.8%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모자란 여군들끼리 끼리끼리 심사를 보고 경쟁을 하는데 사람 말기만 알아들으면 그냥 진급이 되고 장기복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한번 장기복무가 되면 20년 이상은 나라에서 세금을 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남군들은 그만큼의 공석을 빼앗기게 되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장기복무나 진급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여군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번씩 제가 본 여군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 여군이었다. 어설펐지만 그래도 삽질도 하고 뭐든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여군도 있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분들은 틀렸습니다. 여군들은 100% 병력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입니다. 간부는 병사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병사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건 간부예요. 그런데 어설펐지만 삽질을 하려고 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다? 아닙니다. 간부는 잘해야 합니다. 총알은 여군이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없게끔 애초에 모든 자격 요건과 간부의 심사 기준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정해서 여군 남군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남군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여군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여군들이 국가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근거한 팩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튼실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각자 맡은 곳에서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군인분들께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